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식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 자식이 그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식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그 기준의 틀에서 자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원하는 방향성으로 자식이 가지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그 이상과 자식의 이상과 차이가 나게 되면 말 그대로 부모 자식 간에 거리가 생기게 되고 말 그대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말 그대로 사이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형국으로 가요. 그러면 사이가 좋든 좋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가 성장하는 길로 가야지 되고 자식 또한 자식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 서로가 성장하는 길로 못 가고 안 좋은 방향, 자멸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의 그 크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하게 되면 자식 또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을 보던 사주를 보던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관상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자기의 그 무의식 세계의 메모리판이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힘들게 살았다. 그러면 관상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현재 내가 또 힘들게 산다 그러면 그 관상이 현재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도 힘들고 현재도 힘들다 그러면은 미래는 보나마나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가 힘들다 그러면 현재는 더 힘든 거고 현재가 더 힘들다 그러면은 미래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 근데 현재도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미래는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가난하게 살던 삶이 현재까지 왔고 그 현재의 가난한 삶이 미래까지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과거에는 내가 힘들게 살았어도 현재 내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미래는 내가 부자로 살 거야 라는 착각을 해요. 과거가 누적이 된 것이 현재를 만들어내고 현재가 누적이 된 것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보나마나 과거가 힘들었다, 어렵다, 가난하다 그러면 현재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거고 미래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다. 단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나는 성장이 안 되니까는 가난하게 사는 거고 세상은 성장으로서 흘러가기 때문에 나의 현재 위치와 세상의 위치는 갈수록 벌어지는 거죠. 갈수록 벌어진다라는 거는 벌어지는 것만큼 나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힘든데 자식은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식의 인생은 더 망가지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 하나 컨트롤을 못하면서 자식의 인생까지 관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도 안 좋아지고 자식의 인생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자식의 인생을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관여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말 그대로
돈 걱정 없이 의식주까지 안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말 그대로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인데, 자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저렇게 한심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해도 자식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러한 그 부모의 원망이 쌓이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가 올바른 길로 가더라도 자식은 삐딱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주나 관상, 부모의 사주나 관상을 보니까 자식을 너무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못 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컨트롤을 해준 것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조금 컨트롤 하는 것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목을 조여오고 숨이 막히게 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 반항에 의해서, 반항심에서 안 좋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의식주도 안정이 되고 좀 있으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면 그냥 나의 그 인생만 충실하게 보면 자식은 옆에서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자수성가를 해야지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나도 자수성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다가도 부모가 간섭을 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반항심이 생겨서, 사춘기 때서부터 반항심이 생겨서 그 반항심이 잠재의식 속에 자라다 보니까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안 되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열심히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의식주에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의식주에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성장을 해야지 되는데 성장이 안 되고 멈추게 되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힘들게 이제 돼가지고 이제 결국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의식주까지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나는 형국으로 가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자신도 안 되고 자식은 자식대로 안 되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동영상을 보고 선생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자기는 부도도 안 나고 자식도 잘 케어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치지 않는 한 일찍 만났다 하더라도 깨우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을 성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 나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성장이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죽은 거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영혼을 죽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거고 힘들게 돼요. 그런 사람들 사주나 관상을 보게 되면, 특히 관상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상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둠의 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보면 과거도 힘들고 예를 들어 현재도 힘들고 미래는 더더욱 힘들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힘들었는가?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 거예요. 자식으로. 그러면 현재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미래는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50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50년을 일하지 않으면서 내가 먹고 놀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죽는 날까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되는가. 가난을 면치 못하면, 가난하게 살게 되면 죽는 날까지 일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고통을 받든 내가 우울증이 오든 공황장애가 오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을 해야지 될 뿐이야. 젊어서는 내가 예를 들어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쉴 수도 있어요. 조금 나가서 일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내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지 되고, 젊어서는 내가 가끔 놀러도 다니고 쉴 수도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으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내가 쉬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파서 쉬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잃게 되는 거죠. 어떤 오너가 근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면 더더욱 생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아직 40대고 50대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려면 10년이 넘어야지 되니까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상담하러 오게 되면 대부분 60 넘어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눈물로써 상담을 해요. 울면서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선생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조금만 더 세상의 이치, 운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때라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일이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나의 그 기운을 바꿔야죠.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당장 바꿔야지 돼요. 그래야지 미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한번 자기 자신의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과연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TV를 보면 뭐 웃기는 거라든가 오락 프로라든가 보면은 웃기니까는 뭐 깔깔대고 웃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웃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잠깐 웃긴다고 해서 이건 나는 웃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성장이 됨으로써 미래는 밝아지겠구나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루에 한 번 웃는 사람과 10번 웃는 사람과 100번 웃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루에 10번밖에 웃지 않는 사람은 100번 웃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고, 그 사람이 100번 웃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늘 근심 걱정을 한다. 그러면 근심 걱정할 일이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을 안 하면 앞으로 근심 걱정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벌어지지 않는 거를 일부러 끌고 와가지고 나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근심 걱정할 일만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혁신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날 창조적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지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쓸데없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내가 끌고 와서 말 그대로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을 바꾸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즐겁게 웃으면서 하루에 100번 웃을 정도로 가야지 의식주가 안정이 되면서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100번 웃을 수 있다는 건 결국 내 관상이 좋아지는 거고, 사주는 안 좋아지더라도 관상은 후천적 기운이니까 관상이 좋아짐으로써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지면서 결국 나는 좋은 날만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웃을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웃으려면 나의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가야지 되고, 나의 그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지 웃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웃는다라고 하는 거는 원심이 가득한 거고, 원심이 가득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보시를 해야지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지 되고, 배려를 해야지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돼. 이런 사람이 하루에 100번을 웃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웃는 자가
미래에 좋은 일이 생기겠고 그 좋은 일이 생김으로써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